자, 99페이지 제4절 부동산 경기 변동론 되겠네요.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론은 여기서 항상 한 문제죠. 예.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대개는 다 이렇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출제되는 경향이죠. 충분히 이런 모두가 다 득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 그림 1-30 있는데, 그림에서 우리가 그림에 대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익혀둬야 되겠죠. 예. 그 용어가 이제 다시 거기에 이제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거기에 또 그림 1-31 있죠. 거기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9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에서는 이때 사실 99 이렇게 보니까 일반 경기 변동 있죠. 일반 경기 변동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 경기 말고 일반 경기 변동 출제가 안 되고, 대신에 그 교재 100페이지로 가 보시면은 보충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주기, 진폭, 그다음에 정점, 그다음에 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용어들 정도로 우리가 주기가 뭐냐, 진폭이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말 뜻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경기의 순환 주기 있죠. 아까 103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이해하고, 또 실제로 문장에서도 주기나 진폭이 주기나 진폭 이런 것이 그 용어가 등장하죠. 용어 자체가 뭐냐라고 묻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100페이지 아래에 경기 변동의 유형에 거기 보니까 표가 있죠. 표 컨트라티브 파동이다, 쭈글락 파동이다, 그다음에 키친 파동이다, 코지네츠 파동이다, 한센 파동이다라고 해서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참고로 컨트라티브 파동이 주기가 가장 길죠. 대개 50년 정도의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주기를 가지고서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는데, 그 맨 오른쪽에 원인 보니까 대대적인 기술 혁신이 왔을 때마다 컨트라티브 파동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앞으로도 더 좋은 문명 기기가 발달하겠지만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컴퓨터죠. 예, 컴퓨터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서 인류는 엄청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대적인 기술 혁신을 우리가 이때 컨트라티브 파동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되게 쿠즈네츠 파동이 있죠. 몇 년입니까? 주기가 약 20년 정도 써갑니다. 오른쪽 보니까 건축 경기 변동의 주기를 말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쭈글락 파동은 되게 10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컨트라티브 파동이다, 쭈글락 파동이다, 그 다음에 또 쿠즈네츠 파동이다, 한센 파동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하나 알아둘 것은 건축 경기 변동 주기는 대개 20년 정도고, 그다음에 일반 경기는 대개가 이제 일반 경기도 중기, 단기, 장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 경기 변동 주기가 일반 경기 변동 주기보다 일반적으로 긴 편이다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컨트라티브다, 사람 이름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해서 쭉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다, 그 다음에 쭉 해서 물가 지수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인플레이션의 분류가 있습니다. 발생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102페이지에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또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가 다루질 않습니다. 않고 단지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운을 말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인플레이션이 뭐냐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대신에 상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거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뭐다? 하락하는 것이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뭐다? 교재 103페이지네요. 예. 103페이지 이후로 이제 주로 이 부분에서는 이제 103페이지 이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이후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할 때 우리가 경기 변동이다라는 것은 뭐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흔히 말해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그런 굴곡이 이렇게 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기 변동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이제 거기에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예,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최고점에 갔을 때 이 최고점 우리가 정점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최저점 바닥에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하죠. 또 다시 정점이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저점 바닥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뭐다? 만약에 이 경우죠. 자, 이때 이 정점에서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 정점까지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이제 한 주기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한 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다라고 말할 때에서 정점에서 다음번 정점까지 돌아오는 시간, 그걸 우리가 한 주기 하는데, 그러면 정점에서 무조건 항상 정점에서 다음번 정점까지 시간을 주기라고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 이제 원래 주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다? 경기 측정 시점으로부터 다음번 그쯤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말하죠. 그래서 시계 우리가 이제 초침입니다. 초침보다 한 바퀴 돌면 뭡니까? 그게 한 주기 60초가 되겠죠. 근데 그게 12시에서 잴 수도 있고 5분, 10분에서 잴 수도 있죠. 또 30분에 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측정 시점으로부터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합니다. 여기에서 정점에서 석점에서 다음번 정점까지를 말하고, 여기에서 측정에서 다음번 여기까지를 주기, 저점에서 했습니다. 다음번 저점까지, 여기에서 했으면 다음번 이전까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경기 측정 시점에서 그 다음번에 거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이제 편의상 정점의 정점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정점에서 뭐다? 저점이죠. 그래서 정점에서 저점이 이런 과정은 뭐다?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축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수축기. 자, 그 다음에 저점에서 뭐다? 바닥 찍고서 점차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정점까지 상승하는 국면을 우리가 확장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 수 있겠죠? 수축기다, 확장기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점에서 저점 사이죠. 요 사이가 이제 진폭이다라고 말합니다. 진폭 있죠? 정점에서 저점 사이를 진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요 수평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장
추세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 추세선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경사주치도 있고 뭐 성장 추세선이 뭐다 우상향이라는 것은 뭐다 계속 발전해서 간다 이런 말이겠죠.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죠. 또 이게 뭐 수평될 수도 있고 이것처럼. 그다음에 또 내려간다 이거 뭐 계속 인류는 전부 다 후퇴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순환이죠. 부동산 경기 순환 우리가 이제 절대 이러한 경기 순환에서 우리가 각 순환 국면이죠. 부동산 경기의 각 순환 국면은 크게 4개 국면으로 시작됩니다. 뭐 그 국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때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뭐 후퇴기다. 후퇴기. 그 다음에 또 하향 시장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회복 시장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상향 시장이다. 그래서 또다시 후퇴, 또다시 이제 후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정확히, 이거는 뭐 우리가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다 그림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가 강조하는 단어들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정점에서 성장 추세선까지 하강하는 국면을 말한다. 후퇴 시장이다. 또는 후퇴 국면이다. 정확히 했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예. 자, 정점에서 성장 추세선까지 하강하는 국면을 후퇴 국면, 후퇴 시장. 자, 갑니다. 성장 추세선에서 저점까지 하강하는 국면을 하향 시장, 하향 국면 됐습니까? 저점에서 성장 추세선까지 상승하는 국면을 회복 국면, 회복 시장 됐죠? 성장 추세선에서 정점까지 상승하는 국면을 상향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다? 후퇴 시장 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다? 하향 시장 옵니다. 이렇게 계속 뭐다? 뺑글뺑글 돕니다. 뭐 이게 후퇴에서 시작하든 하향에서 시작하든 뭐다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순서죠. 요 순서대로 뺑글뺑글 도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뭐 시작하든 관계없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순환적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환 국면 이것을 우리가 순환적 변동이다라고 말하는 순환적. 그래서 순환적 변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국면을 이러한 순서로 계속해서 뭐다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적 변동이죠. 이러한 순환적 변동 뭐다 대개 주기가 몇 년이다. 부동산에서는 20년이죠. 20년 주기로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곳에서 이제 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우리가 순환적 변동만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순환적 변동은 요 4개의 국면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4개의 20년 주기로서 설명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다? 다른 형태죠. 이러한 변동 말고 다른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변동도 존재한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뭐 이때 계절적 변동이 있죠. 계절적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 계절적 변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1년 주기죠. 1년. 그래서 1년을 주기로서 나타나는 변동을 우리가 계절적 변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얘가 다 있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에는 뭐다? 겨울철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겨울철마다 또는 뭐다? 매년 12월마다 거래량이 줄더라. 자, 매년 12월이니까 매년이니까 뭐다? 1년마다를 말하죠. 1년 주기로 거래량이 줄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절적 변동을 말하는구나. 또
뭐 방학 때이죠. 방학 때마다 대학가에서의 공실률의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더라. 방학마다 대학가 주변에서의 공실률이 심하더라. 그것도 뭐다? 계절적 변동입니다. 물론 뭐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지만 뭐다. 뭐 그냥 여름방학도 1년에 한 번이고 겨울방학도 1년에 한 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계절적 변동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장기적 변동이다. 중장기적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중장기적 변동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추세적 변동이다. 추세적 변동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뭐다? 그 주기가 50년 이상이죠. 50년 이상의 주기로서 설명합니다. 대단히 길죠. 아까 우리가 일반 경기 변동에서 말하는 뭐다? 컨트라티에프 파동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컨트라티에프 파동도 50에서 60년 정도의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대대적인 기술 혁신, 그러니까 어떤 뭐 대대적인 혁신이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경기에서 말하는데 대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뭐다? 대대적인 혁신이 또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다? 어느 지역이 재개발되었다. 또 어느 지역이 신개발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중장기적 변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무차기적 변동이다. 무차기적 변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이다. 불규칙적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다? 일정한 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주기다. 일정한 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정부 정책의 변화, 또는 자연재해라든지 또 전쟁, 기타 여러 가지 들은 많겠죠. 자, 근로자들의 장기적 파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정책 변화 주기를 띠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보니까 그냥 그것도 때 나타나는 거면서 말합니다. 어떤 주기를 띠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 것을 우리가 무자기적 변동이다. 불규칙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적 변동 몇 년 주기로 간다. 20년 주기로서 이러한 4개의 국면을 띄고서 나타나는 변동을 우리가 순환적 변동이다라고 말하고, 이와 다르게 다른 형태의 변동들이 있죠. 그래서 계절적 변동 1년 주기로, 추세적 50년 그 이상 주기로, 무자기적 일정한 주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요인들에서 이제 오는 문제들이 과거에 또 한동안 또 그렇게 여기에서 문제가 무려 한 3번이나 관련 문제가 15회 이후에 3번이나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나중에 기출 문제들을 보고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참고로 103페이지에 보충 자료 보니까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시간적 함재 있는데 전순환 선행한다, 동시순환 병행한다, 후순환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앞서는 경우를 우리가 선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간다 이때 병행한다. 동시순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행한다. 일반 경기가 앞서고 부동산 경기가 뒤쫓아간다. 후행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역행한다. 역행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이때, 부동산 경기가 정점이 있을 때, 일반 경기가 저점, 또 일반 경기가 정점이 있을 때, 부동산 경기는 저점이 있는 경우 우리가 서로 역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일반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앞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르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부동산 경기 하면 뭐다. 되게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하면 또 주거용 뭐, 또, 주거용 부동산 경기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갖다 우리가 이제 또, 전체 가중 평균이 되어 있죠. 가중 평균한 것을 이제 전체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주 좁게 이야기한다면 아주 좁게 또 이야기한다면 떠나서 주택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렇죠? 뭐 되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하면 뭐다? 아주 넓게는 뭐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각각 초청해서 뭐다? 가중 평균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릇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다? 그냥 되게 좁은 의미죠. 예, 좁은 의미로서 부동산 경기 하면은 주택 건축 경기를 말한다 해가지고 그 103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가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3페이지 내용들은 뭐다? 이것도 한동안 출제가 많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04페이지까지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04페이지 보니까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죠. 자,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참 그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있는데, 이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흔히 말해서 3대 측정 지표 해가지고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때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고, 예, 거기에 크게 우리가 세 가지죠. 중요한 거 우리가 세 가지 했을 때 첫 번째 건축량, 예, 부동산의 건축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래량이죠. 거래량.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변동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뭐 3대 측정 지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분량 또는 재고량들, 미분량 재고량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 이때 중요한 측정 지표로 삼습니다. 자, 먼저 뭐 물론 그 중에서도 이때 이제 뭐 두 가지 하면 우리가 2대 측정 지표 하면 먼저 두 가지입니다. 건축량과 거래량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량과 거래량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TV 뉴스 등을 볼 때마다 분양 물량, 공급량, 건축량을 쪽을 말하겠죠. 예를 들자면은 그다음에 또 그래 뭐 올해 10월 달 들어서 지난 10월 달에 또는 지난 9월 달에 정부 거래량이 몇 채였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 거래량이 몇 채였다. 이렇게 말하죠. 거래량. 그 다음에 또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이제 되게 뉴스 시간대 보면은 분양 공급량 이야기 언급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언급하고, 가격 변동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대 측정 지표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 건축량과 거래량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 중요하다. 근데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하는데, 거래량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공급량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개인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가장 중요하죠.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이죠. 금융위기 이후로 서울시 전체의 한 달 주택 거래량이 4천 세대밖에 한 달에 그러니까 몇 세대밖에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활성화된 겁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다르겠지만 되게 우리가 보면은 거래량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밑에 이제 건축량을 보겠습니다. 건축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량 우리가 공급 측면입니다. 공급 측면의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수요 측면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살아나야, 수요가 살아나야 뭐다? 이게 어느 부분이든 간에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수요가 죽었다. 공급은 뭐다? 항상 공급은 뭡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생산 공급해봐야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그리고 미분양만 계속 쌓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수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데, 먼저 그러면 건축량 할 때는 우리가, 자, 밑에 거기 보시면 뭐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희역에 보시면은 뭐다, 건축량은 경계 측정의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행적 지표 중에 하나인 건축 착공량은 다른 자료들 봐도 그냥 조금 더 아니죠.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선행적 지표인 허가량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니은의 맨 마지막에 수요 측면에 유효한 지표가 된다. 그런 이제 미분양 재고량에 대한 양이고 동그라미 띄것에 건축 허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리얼이죠. 이 건축량은 공급 측면의 지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쭉 언급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건축량으로 삼 때에서 건축 허가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건축 착공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량하고 착공량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허가량입니다. 건축 허가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허가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 선형적 지표다, 동형이다, 선형이죠. 건축 허가량이 뭐다? 많아져야 나중에 착공량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허가량은 선형지표고 착공은 뭐다? 이제 이때 동형지표입니다. 이제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죠. 동형지표. 그래서 건축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착공량이 많아지는 뭐다? 건축량은 많아집니다. 근데 뭐 허가량이 많다라고 해서 건축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죠. 물론 앞으로는 많아지겠다 이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건축하는 허가 받은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량은 선형지표고 착공량은 뭐다? 동형지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서는 뭐다? 건축 허가량을 중심으로 건축량을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거래량이죠. 동그라미 이번에 거래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그라미 기억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정부가 수납한 취득세액이다. 등기 실적 언더라인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수요 측면의 측정 지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세액 그 다음에 등기 실적 그러니까 취득세액이죠. 취득세액과 그 다음에 등기 실적입니다. 등기 실적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뭐 주택을 사야 뭐다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또 등기를 하겠죠. 등기 실적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취득세액이다 등기다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에 우리가 세금 내야 되겠죠. 등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취득세액이다, 등기 실적 등은 우리가 동행지표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축량과 거래량은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다 가격 변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가격은 뭐다 우리가 거래량이 많아지면 뭐다 가격은 뭐 오르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거래량 없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제가 되게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가격은 뭐다 올라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대 지표하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여기까지 해서 3대 지표죠.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은 뭐다? 1번 건축, 2번 거래량보다도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반될 때 가격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대 지표하면 이 앞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때 뭐 동그라미 기억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언더라 해놓죠. 니은.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투기로 인해서 상승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다? 인플레 때문에 오는 상승 우리가 경기가 상승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팅것에 말하죠. 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지, 가격이 올라서 경기가 뭐다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유가 건축 자재 단가의 상승이라든지 인플레 때문에 오는 것도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말하죠. 이 내용.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건축량도 동반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를 때, 자, 거래량이 늘면서 건축량도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때, 그때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가격 변동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로서 우리가 잡는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1번, 2번에 우리가 2대 측정 지표 말하고, 뭐 가격 변동까지 해서 3대 측정 지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측정 지표의 한계점도 있죠.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이제 한번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에서는 뭐다? 전체 시장과 지역별 용도별 다 뭐 이것이 서로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의 부동산 시장 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하고 각 지방의 부동산 시장, 뭐 특히 대구 또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의 경우에도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나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들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완전히 침체된 것이죠. 근데 또 지금은 반대로 해서 지방보다도 수도권이 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용도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서로 결의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한계점이죠. 결국 뭐다? 그럴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또 또는 뭐다? 용도별로 또는 지역별로 다 가중평균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여기 두 번째로 역시 수요 측면에서의 측정 지표가 되는데, 실제로 거래량은 얼마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택 재고량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있는 주택 전체량은 대개 1,50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뭐다? 실제 거래량은 뭐다? 뭐 수십만 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택량 1,500만 호에 비해서 수십만 호다. 이건 뭐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중에 거의 그렇게 10%, 20%, 그래, 실제로 대개는 이론적으로 볼 때 한 5%에서 10%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량에서 극히 일부만 뭐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경계 측정 지표로 잡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총량에서 실제 거래량은 얼마 안 된다. 그렇다가 중요한 측정 지표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통계상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착공과 준공 시간에 시간차가 큽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허가받고 착공했습니다. 허가하고, 이거 부동산 2차 부동산 공법에서 하죠. 착공하고 준공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등기를, 준공 후에 이제 등기를 하겠죠. 이때, 이 기간이 이 기간 몇 년씩 걸리죠. 수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착공했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건축량을 삼을 것이냐 문제가 되는 거죠. 착공하는 와중에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와서 없어진다면 또 착공은 또 준공은 훨씬 또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기가 상당히 또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되게 착공이 그러니까 준공도 이제 약 80% 이상 준공되면 그냥 건축량을 이렇게 삼는 경우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착공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든 물량을 갖다가 건축량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이유가 많죠. 그래서 이제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인 이유 또는 사회적 이유 때문에 많은 또 변화를 갖다가 겪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단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되겠습니다.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일단 뭐, 경기 변동에서, 내용들은 뭐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106페이지 있는,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 특징은 뭐다? 역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